이번 시간부터는 원의 방정식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18번입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원도 직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원의 중심과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적어보면 자, x 마이너스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제곱이죠. 따라서 x제곱이 되고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y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이 되죠. 그거에 바로 뭐다?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바로 9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219번도 마찬가지죠.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2,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고, 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로 나와 있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 좌표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y 마이너스 중심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제곱이 되고 자 반지름이 2니까 반드시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인 4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20번입니다. 중심이 3, 마이너스 4네요. 중심이 3, 마이너스 4인데 자, 이 원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것의 길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반지름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바로 x 차의 제곱, y 차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3과 4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5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x 좌표 중심의 x 좌표죠. y 마이너스 y 중심의 y 좌표니까 플러스 4의 제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반지름이 5니까 r의 제곱인 25를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222, 1번 마찬가지로 자, 중심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자, 이 원이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과 지나는 한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x차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1의 차이가 나니까 1이 되고 2와 0의 차는 2가 되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1과 4를 더하면 5가 되니까 루트 5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로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제곱에 y 마이너스 y 좌표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인 5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22번입니다. 두 점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로. 자, 이 두 점 A점이 지금 5,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마이너스 1, 4가 되는데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죠. 자, 그런데 AB가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름은요, 원에서 현 중에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이 각각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중심은
이 AB 선분의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중점은 평균이니까 X좌표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고요. Y좌표 더하면 2가 되니까 2로 나누면 1이 되어서 중심의 좌표가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반지름은 중심과 점 A 사이 거리 또는 중심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AB의 길이를 구해서 지름이니까 2로 나누어도 되겠죠. 자, 선생님은 A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5와 2를 빼버리면 차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1과 마이너스 2의 차는 바로 3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5와 2니까 3이니까 9고요. 1과 마이너스 2는 3이니까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이것 또한 9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9 플러스 9를 뭐 하면 되겠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바로 3 루트 2가 되겠네요. 반지름이 3루트 2가 되어서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중심의 x좌표 보호반대죠. y-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18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3번은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 원이 3,0도 지나고 또 B점은 마이너스 3,2도 지나죠. 그리고 C점은 바로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이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다면, 이 삼각형의 바로 무엇이 바로 외심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맞습니까? 외심의 성질이죠. 자, 따라서 이 길이는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바로 이 원의 중심을 A, B로 잡고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보니까 센의 바로 이 센 수학의 풀이 요령인데 자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원의 방정식 중에 일반형이 있잖아요. 일반형을 어떻게 외우자고 했죠? 자 X 2차, Y 2차 맞나요? 그리고 X 1차, Y 1차 맞습니까? 그리고 상수항 이꼴 0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1이 많잖아요. 그죠? 1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 항상 양변을 그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항상 같고 2차, 2차, 1차, 1차 상수 0 이렇게 표현되죠. 자,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1차 1차 상수 0 맞나요? 1차 상수 0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1차 상수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A와 B와 C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점이 모두 다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이 ABC의 좌표를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줘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3과 0을 대입하면요. 자, 3의 제곱은 9가 되고 0이 되면서 여기에 바로 3A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Y는 제로니까 바로 C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2를 대입하면 되니까 9가 되고요.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 C는 0입니다. 자, 이제 1,4를 지나면 되니까 1이 되고요.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를 제곱하면 16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1을 대입하면 A가 되고요. 자, 그리고 4를 대입하면 Y에 4를 대입하죠. B가 되고 플러스 C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식에서 C를 지워버리고 이 두 식에서 C를 소거하면 되겠죠. 자, C를 소거한다는 말은 변변을 빼면 되니까, 그죠? 그대로 빼면,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뺄까요? 자, 빼버리면 없어지고요. 0에서 4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3A에서 마이너스 3A를 빼면 플러스 6A가 되죠. 그리고 없는 거여서 여기에서 2B를 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자, C에서 C를 빼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모두 다 2로 나눠버리면요. 2가 약분되고 3이 되고 얘가 바로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3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이하여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식과 이 식을 바로 빼버리면 되고 아니면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버리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빼볼까요? 9에서 1을 빼면 8이고요. 없는 거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6입니다. 3A에서 A를 빼버리면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없는 거에서 4B를 빼면 마이너스 4B가 되죠. C와 C는 소거되겠습니다. 는 0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자, 이 식도 각각 어떻게 2로 약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가 약분되어서 1, 여기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A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 방정식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식을 2배 해볼게요. 2배 하면 6A가 되고요. 2배 하면 마이너스 2B, 2배 하면 4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변변 더하면 되겠습니까? 변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바로 7A가 되고 7A가 되고 얘가 더하면 안 되겠죠. 빼버려야 되죠. 부호가 같으니까. 자, 빼버리면요.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바로 5A가 되겠습니다.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겠습니다. 5A가 되고 2B는 없어지죠. 자, 그래서 상수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가 0이면요. B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바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자, A가 0이면요. 여기에 0이면 C 값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니까 C는 바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A, B, C를 찾았으니까 바로 원의 방정식은 여기에 A, B, C에 다 대입하면 X제곱에 Y제곱이 되고 자, AX는 A가 제로니까 사라지죠. B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9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표준형으로 바꿀 때 x는 x끼리 완전제곱, y는 y끼리 완전제곱을 해도 되지만 우리 바로 찾을 수가 있게 그랬죠?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죠? x 계수 반에 부호받는데 없으니까 0이고 y좌표 반에 부호받으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중심 제곱하면 0이고 중심의 y좌표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9가 이하하면 플러스 9가 되어서 r제곱이 10이 되죠. 그러므로 중심과 r제곱을 나누니까 x제곱에
바로 y-1의 제곱에 r 제곱이 10이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세점이 나올 때는 이렇게 바로 이 일반형을 이용해서 항상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토지집 해설지처럼 그렇게 바로 이 PA 길이, 즉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AB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찾아서 바로 나타내줘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4번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5,2이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5,2인데 이 X축이 접한대요. 그러면 이 X축이 접하면 이 X축은 바로 이 원에 대한 바로 무엇이 된다?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원에 접하는 접선까지 무엇을 그어버리면 이 접점하고 이 접선이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바로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뭡니까? 이 X축에서 위로 올라간 이 중심의 Y좌표인 바로 이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는 거죠. 2에서 2점까지의 거리인데 이 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의 차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x축에 접할 때는 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돼야 되죠. 왜?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2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25번입니다. 중심이 이번에는 4,1입니다. 중심이 여기가 바로 중심이 4,1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Y축과 접하네요. 자, Y축과 접하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중심에서 Y축, 즉 접점까지 연결하고 여러분들이 수직을 표시해 보면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Y축하고 이 반지름을 끊는 것은 수직 관계니까 이 Y축의 좌표가 얼마 되겠습니까? Y축은 X좌표가 0이고요. 이 중심의 4,1인 Y좌표와 동일하겠죠. 그러므로 이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이 X축과 평행한 이 X좌표의 차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이 돼야 되고 y-1의 제곱이 되면서 반지름이 4가 되니까 바로 4의 제곱인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226번은요. 이번에는 중심이 7, 마이너스 7입니다. 7, 마이너스 7이니까 바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4, 4분면에 바로 중심이 있는 거죠. 원의 중심이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X축도 접선이 된다는 말이고 Y축도 접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놈은 각각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을 것이고 바로 접점까지는 바로 모두 다 수직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죠? X축, Y축도 수직이므로 여기도 바로 수직이 되어서 자,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며 반지름 또한 얼마가 되겠다? 바로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다? 중심이 7, 마이너스 7이니까
x-7의 제곱 플러스 y-7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은 7이니까 여기는 7의 제곱이 49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X축, Y축, XY축에 모두 다 접하는 원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27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모두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와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보통 보면 뭘 하죠? 완전 제곱식,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을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바로 중심은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바로 x 계수의 반의 반대죠. x의 계수가 없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중심의 y 좌표는 y 계수 마이너스 10의 반의 부호반대라고 했죠.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체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내용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하고 그래서 더해주죠. 그리고 상수항을 이항해서 더해준다고 했어요. 따라서 11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R제곱이 16이니까 R은 양수로서 4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요? 아우, 선생님 미안합니다. 여기서 잘못한 게 있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자, x 계수의 제곱, 미안합니다. 자, 중심의 x 좌표를 제곱해야 됩니다. y 좌표도 제곱을 해줘야 되죠. 25가 됩니다. 마이너스 11이 이하하면 되죠. 1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주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바로 x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맞나요? 그리고 바로 반지름의 제곱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28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x계수 6의 반이 3이니까 보호반대 마이너스 4. y의 계수 마이너스 4니까 반은 마이너스 2인데 보호반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중심을 각각 제곱해주면 됩니다. 제곱해 준 다음에 이 상수항은 이항해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바로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반지름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어 준다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야 되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 1이니까 바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229번은요. x계수 반의 제곱, x계수의 반의 부호반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갈 때는 반드시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바로 각각 1일 때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모두 다 2로 나누어 준 다음에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있어요. y 플러스 2분의 1 이퀄 0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중심은 x계수 반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자, y계수 반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반이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이 되고 자,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요.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1이 이항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이 이항해서 2분의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4분의 2로 고치겠습니다. 자, 따라서 4분의 9에서 1을 더하면 10이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r제곱이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r제곱이 2니까 반지름은 무엇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루트 2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나타내 보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자, x 개수의 바로 부반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y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 2니까 2라고 나타내 주면 표준형으로 충분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0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자, 이 방정식은 바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2차, 2차, 1차, 1차 상수 이꼴 0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을 한번 찾아보면요. x 개수 반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y 개수 반의 부호반대가 1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제곱하면 9가 되고 1이 되는데 이 상수항 k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음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스님이 허원이라고 했죠. 허원. 그리고 반지름이 0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이 되죠. 반지름이 0인 원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양수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 또한 무엇이 되면 되겠다? 양수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보다 작다? 10보다 작은 범위가 되어야지만 이 원의 방정식이 원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31번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x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니까 2가 되고요. 자, y 개수는 2k니까 반의 부호반대는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요. 각각 제곱해주면 4와 k 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7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제곱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는 것이니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자 3이 루트 3으로 루트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k 플러스 루트 3과 k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가의 범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더 작고 큰 루트 3보다는 더 커야지만 이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가의 범위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에 대해서 작은 놈보다는 더 작고 큰 놈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거. 바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2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자, 각각을 는영으로 만들었을 때 두 직선을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 빼버리면 된다고 했죠. 즉, 선생님이 원 하나를 그대로 일반형을 적어주고, 그리고 원 하나를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그대로 빼버린 것이 바로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직선을 그대로 빼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버리면 자, 이 x제곱, y제곱은 모두 다 사라지고요.
4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버리면 되니까 6x가 되고요. 자, y 한 건 없으니까 위에 없는 거에서 10i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0i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10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3이 되고 5배는 자연스럽게 0이 되어서 바로 6x 마이너스 10i 마이너스 13 이꼴 0이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바로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3번 바로 위에 있는 232번과 동일하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공통인 현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각각 빼버리면 바로 이 차항은 없어지고요. 8x에서 4x를 빼면 4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6y를 빼면 플러스 6y가 되어서 4y가 되고요. 14에서 9를 빼면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 번의 바로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바로 4x 더하기 4y 더하기 5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34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과 점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는 자, 원에서 원을 그냥 빼버리면 안 되고 자, 원 하나를 그대로 적어주고 우리가 직선에서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을 바로 면적으로 만드는 일반형에서 좌변만 어떻게 해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원 중에서 하나의 원에다가 뭐를 붙인 다음에 K를 붙이고 도식을 더한 다음에 는영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3을 대입하여서 K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1, 3을 대입하면 1이 되고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K배에 마찬가지로 1, 3을 대입하면 9, 1을 대입하면 2,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2 꼴 0이 되어서 이 식을 처리하면 바로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0에서 8을 빼면 2고요. 2에서 6을 더하면 8이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 자, 다 더하면 12인데 없어지죠. 따라서 2K가 되겠네요. 는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바로 어디에? 이 자리에 바로 대입해줘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주면 바로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분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양변에 두 배를 취해주면 여기는 2가 없어질 것이고 이 식 자체를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동료항끼리 처리해주면요. 2x가 되고 마이너스 3x 제곱, 2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이항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이 되겠죠. 2y 제곱과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이항하면 y 제곱이 되겠네요. 자, x항은요. 마이너스 16x와 여기와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마이너스 22x가 되어서 이항하면 플러스 22x가 되고요. y항은요. 4y가 되고 자, 여기는 플러스 12y가 되니까 12와 4를 더하면 16y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6y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수항은 마이너스 10과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이항하면 16이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꾸어 준다면 중심을 찾을 때 반의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반의 보호반대니까 8이 되면서 R의 제곱은 자, 제곱하면 121, 제곱하면 64고 1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하면요. 121에다가 64에서 16을 빼버리면 바로 48이 되겠죠. 따라서 16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1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고 r 제곱이 169가 되니까 사실 반지름은 13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줘도 원의 방정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